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반의 안전대표입니다. 오늘은 추정 6분 시간이죠. 자, 요즘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목표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요. 말도 안 될 정도의 급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말이죠. 매도 보고서를 내고 공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누가 맞을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시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증권 쪽에서 주식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증권사의 목표가 차이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과 그리고 어, 국내 어떤 증권사들의 한번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키움이 135만 원.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출발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6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올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모건 스탠리가 55만 원입니다. 이 잡것들이.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문제되고 있죠, 요즘에. 하나금융투자가 60만 원이고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절반으로 내렸어요. 18만 원까지 내렸어요. 지금 엄청난 3배 이상의 목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대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빈틈만 보인다라면 이것들이 쳐들어오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호석유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1위의 MB 라텍스 생산 기업이고요. 35% 정도의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금호석유의 MB 라텍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고무장갑이 아니라, 약간 좀 잘 찢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식당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요리할 때도 사실 이렇게 손으로 안 하고 아주 얇은 어떤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는 걸 보였을 거예요. 예전에는 골무로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원료로 만드는 기업인데 주력 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합성고무 쪽이 여기 이제 SBR, BR, MBR, MBR이 이제 바로 이제 SMB 라텍스가 되겠죠.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그 매출액 대비해서 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금호석유가 타이어 원료, 그래서 부타디엔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설비 좀 필요해서 이 라텍스로 좀 확장을 했는데 요게 아주 그냥 제대로 먹혀가지고 코로나에 특수를 입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위생도 많이 따져야 되고 수술용 장갑이라든가 의료업체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꼭 코로나 때문일까요? 요즘에 보시면 그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요리할 때도 그렇고 뭐 우리 식당 가셔도 그렇고 이 라텍스 장갑을 많이 끼고 있다고 보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 수지가 3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타이어 어떤 그런 소재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합성 고무는 이제 타이어 그리고 MBR 이렇게 쓰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JP모건이 18만 원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수익성이 피크아웃이다. 정점을 지났다라는 거죠. 지금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유가 급등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화학업종 보실 때 잘 봐실 때가 뭐냐면 우리가 유가 급등할 때 어떨 때는 이게 악재가 되고요.
어쩔 때는 이게 호재가 됩니다. 그럼 언제 호재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각을 한번 데워줘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를 재고를 쌓아놓겠죠. 대략 3개월, 6개월 정도 쌓아놓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어때요? 유가가 폭락했었죠. 그때 쌓아놨던 이 원료들은 굉장히 저가에 잡아놨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저가에 잡아놓고 나서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품 단가도 인상이 되겠지만 재고 평가도 굉장히 수익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학주는 항상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쩔 때는 유가가 올라갈 때 악재가 됩니다. 언제 악재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 저항이라고 발생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비싸도 쓰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저항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70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원료는 비싸게 사겠죠. 그럼 재고가 비싸게 쌓일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유가가 못 올라가거나 유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재고 손실이 발생이 될 것이고 제품 단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아주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한참 머물다가 다시 80불, 90불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석유화 업체들은 다시 또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증설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과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지금 매도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비스페놀 스프레드가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이제 이유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제 계열사가 지분을 50% 차지하고 있고 이 업체가 4천억을 투자해서 MDI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우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MDI 우리 폴리에틸 그 재료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우려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엠비라텍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공매도가 급증을 했죠. 지금 최근에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거래 비중이 12%, 17%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금호석유에 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를 내고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I 요거 가격 보시면 좀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좀 많이 했죠. 요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매도 리포트를 낸 이유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말이 맞아 보이죠. 여기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외국계 증권사가 틀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거는 라텍스입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또 타이어 원료들이 또 채워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이 뭐 또 수요가 회복되면서 올라와 준다라면 외국계 증권사가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외국계 증권사가 맞을 겁니다. 자, 그다음 국내 증권사가 아주 반박을 냈죠. 하나투자증권이 목표가를 60만 원을 제시하면서요. 근거 없이 감에 의존하지 마라라고 대놓고 좀 까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를. 근데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를 믿지 않는 것은 물론 JP 모건이긴 합니다만은 골드만삭스는 예전부터 틀리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 보시게 되면 키움에서 목표가 5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60만 원에서 어쨌든 5만 원 정도는 목표가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반박하는 이유는 그렇죠. 올해
대한유화의 영업이익이 2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을 따져본다라면 올해 퍼가 3.2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하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의 장갑업체가 단가 인하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다, 영업이익이 좋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BL, MB라텍스 단가 인하 압력이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면 장갑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갑 생산량이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한다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료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 공급의 증설 확대가 된다는 것은 곧 가격에 대한 우선권을 이 원료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 당분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권사 목표가를 현재 6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거 이 라텍스 마진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월 달 정도는 이제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그리고 생산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정점을 찍고 때려지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가격이 한번 조정 많이 오르게 되면 조정이 나오는 거 당연하고요. 그럼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좀 상당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그런 백신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BR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마진율이 뚝 떨어졌어요. 보시게 되면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호석유의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석유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좀 선조적으로 좀 받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한번 금호석유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 우리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는 그런 흔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돌파를 했고, 원래 주가라는 것은 신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뭐 일단은 직전 저점 부근에서는 애착을 좀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25만 원대까지는 반등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30만 원 돌파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했듯이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말이 어느 정도 많이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반박하는 건 뭐냐면 저평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올해의 실적을 봤을 때 저평가고요. 이게 내년에도 지속된다라면 저평가가 맞습니다만은 내년에 만약에 뭐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랬으면 저평가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25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봉을 보더라도 뭐 25만 원까지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업황이 다시 더 호조되고 뭐 라텍스 장갑에 대한 수요가 들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라텍스 장갑의 어떤 수요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뒤를 타이어가 메꿔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외적인 이제 모습을 볼게요. 다른 화학적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스판텍스를 만들고 있는 이 가격을 보겠습니다. 스판텍스 한때 부르는 게 갑이었던 그런 스판텍스 이게 지금 현재 여전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업체의 주가는 아직 고점을 논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정제 설비가 크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체들이 왜 좋았냐라고 또 하나 이유를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1분기에 뭐 미국에서 엄청 혹독한 추위도 있었고 가동이 막 중단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랐었고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의 정제 설비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NCC 업체들, 즉 나프타를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이런 업체들은 좀 정점에 이미 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이미 뭐 주가 좀 종점 찍고 내려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유화도 정점을 좀 찍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유화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선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제 설비가 늘어나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우려감 때문에. 향후에 또 계속해서 증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고 수요가 회복된다라면 충분히 또 수요는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선조정을 받은 거고 여기서 조금 바닥 다지기가 나온다라면 저는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와서 추격 매도를 하는 것은 일단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회복되는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가동률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뒷받쳐 준다라면 얼마든지 또 가격은 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화학 제품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뭐 HDP, HP, 그다음에 이제 LDP 이런 부분들도 최근 정점을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조정이 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가 한 2개월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에틸렌 마진도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는 지금 저가 매수기는 아니다. 다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미 선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마진을 보시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업체들은 조금 여기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이제 1분기에 미국의 어떤 그런 공장들이 많이 멈춰섰던 부분들이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었고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높아졌고 근데 공급이 회복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백신을 인한 수요가 회복된다라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 좀 보시게 되면요. 정유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정제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는 올라가는데 아직 항공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 백신을 맞고 났을 때는 좋아질 수 있겠죠. 유가가 올라가고 이제 수요가 회복된다라면 이제 정제 마진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소 오일이라든가 GS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을 보기보다는 좀 미래를 봐야 되는. 그래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S오일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 S오일이 어떻게 움직였고 GS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S오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우리 돈마네TV에서 제가 작년 말에 이미 우리 1분기부터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정유사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사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주가가 제가 이제 공개해드렸을 때 여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미래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미래도 안 좋겠느냐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경제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지금 정제 마진이 회복도 안 됐는데 얘는 너무 빨리 달리게 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매수는 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향후에 이제 회복이 된다라면 뭐 다시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 이제 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효과는 3개월 뒤에 올 텐데 그 3개월 거를 미리 반영을 한 거예요. 주식이 항상 이렇게 미리 반영합니다. 그럼 오히려 그때 되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추정 6분 시간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 6분인데 굉장히 길었어요. 추정 60분 할까 하다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제목만 6분으로 했고 내용은 3배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앞으로 돈마니TV가 더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